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 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드레스 오뎅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로 명절을 맞아 외가가 있는 일본에 가셨을 때 친척 형제들과 지역 내의 한 폐병원에 가셨을 때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폐병원, 주제만 들어도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16년 전쯤에 겪은 일이며 현재는 그 폐병원 부지가 사라진 데다가 굳이 지역명을 밝혀서 화제거리가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지역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부모님이 전부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셨기 때문에 명절 때가 되면 일본에 갔었는데요. 그 일을 겪었을 때가 제가 17살이었고 동생이 16살이었습니다. 당시 오사카에 있던 친가에서 이틀을 머물다가 외가가 있는 곳에서 연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른들이 그림을 보며 술에 취해서 저희들을 거의 신경을 못 쓰다시피 하자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던 외가의 맏형이었던 A형이 저를 포함한 동생 3명을 뒷뜰에 모아놓고는 사실 그동안 너무 가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너무 어리기도 했고 지금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가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A형의 말을 듣자마자 그가 어디를 놓고 말을 하는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고요. 외가가 있던 마을 자체가 90년대 당시 고령화로 인해 젊은 인력들이 전부 빠져나가고 사실상 어르신들밖에 남지 않게 되자 마을 내에서 유일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던 문제의 그 병원이 결국 재정난과 인력난에 의해 폐업을 했는데요. 그 병원이 폐업한 이후 그 일대를 지나가던 마을 주민들이 무언가를 봤다라던가 흉흉한 분위기가 기분 나쁘다며 남아있던 아이들에게 그 주변에 절대 얼씬도 하지 말라는 불호령이 떨어진 상황이라 한동안 눈치만 봐왔던 것 같았습니다. 당시 외가가 위치하고 있던 지점으로부터 대략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던 그 병원은 그 시점에서 폐업한 지 10년 정도 지났었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태로 방치된 지 10년이 넘었었기 때문에 외관부터 이미 들어가고 싶지 않은 분위기를 가득 풍겨왔죠. 하지만 A형의 강권으로 인해 하는 수 없이 그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병원의 로비 쪽에서 쨍그랑하고 유리병 같은 게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종의 경고가 아닐까?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면 분명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몰려왔고 저는 A형에게 안 들어가겠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A형은 오히려 이런 게 더 재밌는 거라며 들어가기 싫으면 말라고 대신 네 동생은 무조건 끌고 들어갈 거다라고 반협박식으로 강요를 해왔죠. 더군다나 동생 녀석 역시 한 번쯤 이런 곳에 와보고 싶었다며 맞장구를 치는데 여기서 동생을 놓고 그냥 외가로 돌아갔다간 어른들이 발칵 뒤집힐 테니 어쩔 수 없이 동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병원은 흔히 한국의 동네 군데군데에서 보이는 그저 그런 의원급이 아니라 거의 준종합병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부지 자체도 넓었고 병원 건물과 내부 규모 자체도 넓고 높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할 수가 있어서 다 함께 옹기종기 붙어서 움직였죠. 그렇게 1층을 둘러보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일순간 모두 다같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말 그대로 사람 손길이 끊어지고 방치된 지 10년이 넘은 건물에 전기가 들어올 리가 만무한데 2층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 계단의 전등이 점등된 것이었습니다. 앞장서서 이런 데는 별거 아니라며 자뭇당당한 척하던 A형 역시 헉 하는 외마디 비명을 내지르며 뒤로 주춤하는 모습 때문에 그의 뒤에서 뒤따르던 저와 동생들은 더더욱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2층이 아마 중환자실과 수술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가뜩이나 그 2층을 바짝 신경 쓰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나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A형은 금세 정신을 차리더니 스릴이 넘친다, 잘 온 것 같다라고 하며 잠바 윗주머니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서는 가슴팍에 대놓고 촬영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A형의 깡따구에 귀신들도 어이가 없었던 건지 2층을 둘러보는 내내 별다른 구경거리라고 할 게 없이 2층의 마지막 코스인 수술실 앞까지 가게 됐는데요. 다들 수술실 안에 들어가는 걸 꺼려하는 눈치라 A형 혼자 겁쟁이들이라고 툴툴거리며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서 수술대와 미처 정리가 안 된 수술 도구들은 물론 수술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을 법한 스텝실까지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려오다가 갑자기 벽에 뭔가가 강하게 부딪히는 쾅 소리가 연이어 3번 정도 들려오더니 A형이 당신 누구야?
하지마! 하지마! 라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아있던 인원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던 제가 무슨 상황인가 싶어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A형이 온몸에 피를 잔뜩 묻힌 채로 바닥에 엎드려서 나 좀 살려줘 빨리, 이렇게 힘없이 읊조리며 허우적대는 모습이 두 눈에 들어왔고, 설상가상으로 수술대의 전등이 점등되자 바깥에 있던 동생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하고 어이없어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A형의 뒤에서 무언가가 스멀스멀 나오는데, 손에 메스같이 생긴 짧은 칼날을 쥐고 있는 수술복을 입은 남자가 A형을 보면서 기분 나쁘게 웃는 모습과, 그리고 메스를 힘껏 축혀들어 A형을 내려 찍으려 했습니다. 병원 안에 이런 식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불황자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귀신인 건지 도저히 분간이 가지가 않는 거예요. 링이나 주온 같은 영화를 보면 귀신들이 해코지는 가해도 물리적인 데미지를 입힌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도 없었거니와, 평소 무서운 이야기를 즐겨 듣던 저로서도 귀신이 산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상해를 입힌다거나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단 저게 사람이든 귀신이든 간에 일단 A형을 구하는 게 먼저였기에 저는 쏜살같이 몸을 날려 A형을 들쳐맨 다음 최대한 빠르게 수술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행인 건 A형에게 이런 몹쓸 짓을 한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를 그놈은 분하다는 듯 수술실 외벽을 연신 주먹으로 내려 찍기만 할 뿐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A형을 1층 로비에 잠시 눕혀두고 혹시 몰라서 로비를 막 뒤적거리니 붕대 같은 게 몇 개 보이길래 그걸로 임시 조치를 취한 다음 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어디 있냐고 소리를 쳐봤습니다. 물론 대답이 들려올 리 없었기에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전화음이 가고 또 가다가 동생의 핸드폰 벨소리가 지하층에서 들려오는 게 포착되자 저는 A형에게 금방 동생들 찾아서 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다음 급하게 지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급하게 내려가는 도중에도 지하층에 뭐가 있는지 안내 표지판이 보이더라고요. 영안실. 전화가 연결되지 않고 끊어지자 다시 동생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들려오는 위치를 유추하며 조심조심 걷고 있었는데, 뭔가가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나무문 같은 게 내는 소리라기보단 육중한 무게감의 철문 같은 소리들이었죠.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과 제 동생의 핸드폰 벨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이 동일했기에 불안한 생각을 뒤로 제쳐두고 거의 달리다시피 해서 도착한 그곳은 시체 안치실이었어요. 안에서 연신 들려오는 철문이 닫히는 소리에 급하게 시체 안치실의 문을 열었더니 동생의 핸드폰은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고, 동생이 그 안치실의 문을 계속 희죽희죽 웃으면서 열었다가 닫았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다른 동생들은 어디 있는 거야?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동생의 핸드폰을 주운 뒤 동생의 어깨를 잡았고요. 야, 너 이런 데서 이런 장난치면 어떡해? 혼날래? 동생에게 이렇게 샤우팅을 치며 어깨를 막 흔드는데, 녀석이 제 행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희죽희죽 웃으면서 철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는 거예요. 이쯤 되니 알겠더라고요. 지금 동생놈의 몸을 다른 무언가가 와서 차지하고 있구나. 그리고 드는 생각은 일단 어른들에게 빨리 알려야겠다였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동생을 영안실에 놔둔 채로 1층 로비로 올라와서 A형의 상처를 지혈하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죠. 저는 전화기 너머로 고성과 욕설이 난무할 줄 알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어른들을 데리고 갈 테니 로비에서 꼼짝 말고 있으라고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고요. 그렇게 한참 아버지를 기다리며 서로 손을 부여잡고 제발 연신 기도를 하고 있던 저와 A형은 다시 한번 겁에 질리고 말았어요. 병원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그 뭐랄까요? 이상한 울음소리 같은 게 오 하고 쉴 새 없이 반복 재생을 하듯 들려왔습니다. 이쯤 되니 그나마 정신을 부여잡고 있던 저마저도 멘탈이 크게 흔들리면서 두 눈에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온다던 아버지와 어른들은 한참을 기다린 것 같은데도 오지도 않고 지하에 있는 동생들은 어쩌나 하면서 멍하게 1층을 두리번거리고 있을 즈음
병원 로비를 향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아버지와 외삼촌 두 분과 그 뒤에 한국으로 치면 개량 한복 같은 걸 입은 남자 한 분이 보였습니다. 저와 A형은 아버지와 큰외삼촌에게 각각 들쳐매져 타고 온 차에 눕혀졌고, 저는 그 순간에 긴장의 끈을 풀어버리고 잠든 것 같았고요. 그렇게 아침쯤이었나? 눈을 떠보니 외가의 안방에 저와 A형을 비롯한 다른 동생들이 일렬로 누워있는 걸 보자마자 거실로 나갔더니 아버지가 정말 세상 태어나 그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며 "사람이 갈 데가 있고 안 갈 데가 있지 왜 그런 데를 기어들어가?" 라고 화를 크게 내시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후 아버지에게 듣게 된 전날의 이야기는 대략 이랬습니다. 저와 A형을 차 안에 데려다 놓고 다시 로비로 가자 동행한 법사님이 지하에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절대 자신과 떨어지지 말 것, 어떤 목소리가 들려와도 한 귀로 흘리고 각자 잡고 있는 손을 절대 놔선 안 된다는 경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법사님이 방울을 흔들며 지하로 내려가자 무슨 지진이라도 난 듯 건물이 크게 흔들리면서 온 사방에 유리병 같은 게 떨어져 깨지는 소리와 철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연이어 들려오는 등 지금 내가 겪는 게 진짜 현실인가 분간이 안 갈 정도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해요. 그렇게 제가 동생을 봤다고 했던 시체 안치실에 들어서니 제 동생과 다른 두 동생들이 안치실의 철문을 계속 열었다가 닫았다가를 반복하길래 법사님이 들고 있던 나무 막대기에 부적 3장을 붙이시고는 그대로 동생들의 뒤통수를 한 대씩 가격하셨고, 그러자 동생들이 힘없이 털썩 주저앉기에 법사님이 아버지와 큰외삼촌, 작은외삼촌의 등 뒤에 부적을 한 장씩 붙이시며 병원 바깥으로 나갈 때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당부를 하자마자 쏜살같이 내달려 병원 바깥으로 나오는데 마치 누군가가 발목을 부여잡고 놔주지 않으려는 느낌이 들면서 뛰어가는데도 뛰는 것 같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병원 바깥으로 나와서 동생들을 마저 차에 태운 뒤에 아버지와 삼촌들이 각각 등에 붙은 부적을 때렸는데 부적들이 하나같이 새까맣게 불에 그슬린 것처럼 되어 있었고, 법사님께서 이를 보시며 하는 말씀이 부적들은 버리지 말고 아이들을 전부 한 방에 일렬로 눕혀놓은 다음 깨끗한 냉수에 부적들을 담궈서 각각 아이들의 머리맡에 두라는 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임시방편으로 대처를 한 것이라 저와 동생은 그날 아침 바로 귀국길에 올라 아버지와 함께 무당집을 찾았고, 꽤나 큰 돈을 들여 곳을 받고 나서야 귀국길 내내 강한 편두통에 시달리며 환청이 들려오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외가의 A형과 다른 두 동생들 역시 다른 지역의 법당을 찾아 씻김 의식을 받고 난 뒤에야 저와 동생이 느끼던 편두통과 환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사람이 살아서 나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이 죽어서 나가는 곳이기도 하는 만큼 병원이 얼마나 많은 한과 혼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폐병원에는 절대 얼씬도 안 하시길 바라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병원은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장소이죠. 그만큼 희와 비가 교차되는 곳이기도 하며 삶을 영위하기를 갈망하는 수많은 원혼들이 그 자리에 남아 생을 이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종합병원은 영업을 하는 상태임에도 새벽에 그 텅 빈 복도를 혼자 걷고 있자면 상당한 공포감이 전신을 뒤덮는데 폐병원은 오죽할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